네, 일상을 무너뜨리는 알츠하이머병 알아보겠습니다. 이화여대 서울병원 신경과 정지향 교수님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질환은 알츠하이머 병인데요. 알츠하이머 병을 이야기하면 치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매는 하나의 병 이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증상의 묶음입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다 감기가 아니듯이 기억력 저하나 판단력 저하, 일상생활 장애가 나타나면 일상 균형을 망가뜨리는 상태를 통틀어서 치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외에도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혈관성 치매도 있을 수 있고 뇌신경세포 안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루이소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치매를 루이소체 치매 또는 파킨슨 신경세포가 파괴되어서 발생하는 파킨슨병 치매도 있고 타우 단백질 변성에 의해서 전두축제엽 치매가 생기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은요, 전체 치매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인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매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건데 그럼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인가요? 알츠하이머병은 이 뇌신경 세포가 점점 파괴되는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요, 우리 뇌에 비정상적으로 독성 쓰레기 단백질인 아밀로이드가 50세 이후가 되면 다 생성이 됩니다. 이제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 뇌 안에 쌓이지 않게 되는데 이런 독성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뇌 안에 쌓이게 되면 우리 뇌가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약 1000억 개 가까이의 신경세포가 파괴가 되게 되는데요. 이 신경세포 주변의 베타아밀로이드에서 신경세포가 파괴가 되고 점차 뇌가 위축되는 병이 온 뇌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증상이 생기는 부위가 해마신경세포입니다. 베타아밀로이드가 가장 먼저 쌓이게 되는 부위가 해마신경인데요. 그 이후에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점차 퍼져서 사고, 계획, 감정을 담당하는 전두엽이나 언어 기능 등을 담당하는 측두엽, 시공간 기능을 담당하는 두정엽까지 진행되면서 뇌 전체가 파괴되게 되면 치매라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네, 이 사진은 일반적인 정상 뇌 MRI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뇌 MRI 사진을 비교해 본 부분입니다. 차이가 네, 있다.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인데요. 왼쪽은 보시다시피 해마가 꽉 차 있지만 오른쪽 사진은 해마가 위축되어서 그 옆에 빈 공간인 까만색 부분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력을 담당하는 게 이렇게 확 줄어드니까는 이게 알츠하이머 오시면 이렇게 깜빡깜빡 기억력부터 맞습니다. 네, 없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큰 증상이 바로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단기 기억력 감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베타아밀로이드가 일정 부분 생성이 되고 청소가 안 되는 증상은 대략 10년에서 2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알츠하이머병의 전 임상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기는 시작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력 검사를 해도 정상으로 나타나고 일상생활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가족도 전혀 눈치채기가 어렵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베타아밀로이드는 청소가 되지 않고 뇌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조용히 진행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타깝게 이 단계를 거치게 지나가게 되면요. 해마의 신경세포가 조금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주관적 인지 저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자분이 오늘 왜 이렇게 내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지? 옛날보다 기억력이 떨어진 건 아닐까라고 본인 스스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단계인 거죠. 하지만 이때도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 정상 범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도 큰 이상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노화로 여기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다음 단계가 바로 치매 전 단계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안타깝게 이 단계에는 자세한 신경인지 검사를 하면 나이 학력 대비 또래보다 정상적인 기억력 범주보다 떨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MRI처럼 해마의 위축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단기 기억 장애에 의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중요한 약속한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계산 속도가 떨어지면서 은행 업무 보는 거에 장애가 생기고 시공간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건등 기억도 생각나지 않고 또 언어적 기능이 떨어져서 단어라든지 이름이 바로바로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계에서도 아직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요, 안타깝게 매년 10 내지 15%는 치매로 넘어갑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인지 장애일 경우에는요, 안타깝게 3년 내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떡해.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 단계부터 바로 치료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치매로 진행하는 속도도 늦추고 일상생활을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증상이 경미할 때 개입하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세포가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아직 치매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절대. 치매로 넘어가기 전 가장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될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치료가 이제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좀 네, 어떻게 치료를 맞습니다. 하죠? 네, 많은 분이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치료가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안타깝게도 아직 완치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일정 부분 증상도 완화시킬 수 있고 치매로 넘어가는 악화를 지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억력 감퇴가 나타나게 되면 단순히 노화로 여기지 마시고 병원이나 가까운 진료 시스템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의 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요, 치매로 넘어가는 시기를 확실히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로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란 약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해서 신경세포 사이사이에 아세틸콜린을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약인데요. 기억 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약은요, 놀랍게도 동물 모델에서는 신경세포를 일정 부분 보호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 공장이 망가지고 나면 원료가 들어가도 물건이 나오지 않듯이 신경세포가 파괴되고 난 뒤에는 이 약을 사용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중기 단계에 접어들게 되고 인지기능 저하가 아주 심각해지고 일상생활에서도 장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NMDA 수용체 기량체란 약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약은 이미 손상된 뇌신경세포가 과도하게 흥분하는 것을 낮춰서 신경세포가 더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약입니다. 그러면 경도인지장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들을 통해서 좀 인지기능 저하를 낮출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일정 부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모든 경도인지 장애 환자가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 이런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를 바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기본은요, 인지훈련이라든지 운동 식이요법, 그리고 또 우리가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뇌혈관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지검사상에서 단순한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다영역성, 여러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는 다영역성 경도인지 장애이고 MRI상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해마의 위축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이 이 알츠하이머는 완치는 아직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치매 치료 약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제 가족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요거는 언제쯤 먹으면 진짜 치료 효과가 있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이 약물은요, 주사약이고 우리가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약인데 이 약은 알츠하이머 병한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치매 전체가 아니라 치매 자체가 알츠하이머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병에만 쓰는 건데요. 이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통과된 거는 2023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 12월부터 사용이 시작됐는데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맞습니다. 약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이 약은 놀랍게 뇌에 쌓이는 독성 단백질, 베타아밀로이드를 직접 제거하는 약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초기 단계, 경도 인지 장애나 초기 치매 단계에서만 효과가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단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약이 기억력을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알츠하이머 병을 100% 예방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약이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효과 대비에 대한 근거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뇌 안에 쌓여있는 아밀로이드를 청소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혈관을 통해서 약이 들어가고 혈관을 통해서 베타아밀로이드를 분해해서 끄집어내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종출혈인데요. 뇌 안에 생기기 때문에 뇌부종, 뇌출혈이 일정 부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위험도와 또한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 단계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여 대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사와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이득과 위험을 충분히 따져본 뒤에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유, 근데 그래도 이제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자체는 또 참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이게 예. 그 들으면 들을수록 미리미리 좀 이게 대처를 맞아. 해야겠다, 준비를 해야겠다는 제일 생각이 중요한 들어요. 건 예방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어디로 신고하시죠? 위급할 때 112에 신고하죠. 119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이를 이용해서 치매 예방 112 법칙을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루에 1시간 인지활동하기, 1시간 운동하기, 또한 인지활동과 운동은 다른 말로 주 2회 사회활동하기도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112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인지활동과 운동은 또 다른 말로 천자만보 운동이라고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천자만보? 만보는 걷는 건가? 천자는- 천자만보는 뭐예요? 천자를 네. 쓰나? 맞습니다.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글씨를 읽고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루에 책이나 신문, 잡지 등 1000자 이상의 글씨를 읽고 쓰고 그 노트를 이제 한번 작성해 보시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자는 뜻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무릎이 안 좋거나 어떤 분들은 너무 열심히 하셔서 수국난 증후군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천자만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500자 5,000보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화 옆에서를 쓴 서정주 시인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네, 이분께서는 사실 부인이 치매이셨는데 이 부인을 한 10년 이상 돌보시면서 본인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 1622개의 산 이름을 외우고 저녁에 그걸 반복해서 쓰셨다고 하세요. 네, 이만큼 우리가 반복해서 외우고 떠올리고 다시 써보는 과정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자극해서 매우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독자 생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글씨를 읽거나 쓰지 않으면 치매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 네. 무섭다.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만약에 뭘 읽고 쓰는 것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단순하게 신문이나 책, 성경, 불경 등을 따라서 필사를 하는 것도 좋고요. 또 저는 초등학생용 학습지 2월 된 걸 사셔서 1시간 이상 풀어보는 것도 인지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를 하시면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뇌혈류가 증가되고 또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해마의 부피도 감소시킬 수 있고 치매 예방을 위해서 매우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뭐 평소에 일기 쓰시고 가계부 정리하시고 요것도 머리 쓰고 뭐 많이 맞아요. 쓰는 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어떤 걸 먹어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먹는 거는 아주 기본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112 전에 미리 먹는 거에 대해서 잘 챙겨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야생 견과류 식단을 강조합니다. 견과류만 보이고 야생은 네, 교수님이 약간 줄임말을 좋아하시네요. 맞습니다. 네. 야생 견과류. 네. 줄임말이 뒤에 이렇게 나와 네, 있어요. 네, 네. 야채, 생선, 견과류, 과일, 유지방. 네, 맞습니다. 야채는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녹황색 채소이고 생은 연어, 고등어, 청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 그리고 호두, 치아씨드와 같은 견과류, 과일은 블루베리, 베리류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들기름과 같은 식물성 유지방을 매일 식사마다 꼭 챙겨서 드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매일 100g 정도의 단백질도 꼭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이러한 야생 견과류는요, 우리가 간단하게 지중해식 식단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염증이라든지 산화 스트레스 지수도 감소시키고 뇌에 좋은 엽산, 비타민 B12번과 같은 B군, 그리고 오메가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신경세포를 막고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경도인지장애 환자분들이요, 이러한 112 원칙을 지켰을 때 인지 기능의 회복을 경험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치매가 의심된다면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와 예방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강연 마무리도 해주시겠어요? 네. 강연 마무리도 해주시겠어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 결국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대략 한 7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항아밀로이드 치료제와 같은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어도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치매는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병의 질환을 충분히 늦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가까운 가족이나 나에게 약간의 이상이 느껴진다면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이라든지 보건소,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셔서 꼭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112 법칙, 천자만보, 야생 견과류. 네. 근데 이것만 외우고 내용은 안 외우시면 안 돼요. 내용도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네, 질문이 왔어요. 네. 예. 시어머니께서 몇 년 전에 알츠하이머병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제가 집에서 돌보고 있는데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니까 저도 좀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겠다. 근데 이럴 때마다 매번 똑같이 대답을 해드려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의학적으로는 매번 같은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츠하이머병 환자분들은요, 너무 단기 기억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방금 전에 질문했다는 것 기억 자체가 깡그리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약간 집착하는 중요한 기억인데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믿음이 가는 가족들, 가까운 부호자에게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것인 거거든요. 하지만 같은 대답을 해야 하는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럴 때 법륜 스님의 현명한 답변을 이용해 답변해 드리면 보호자분이 돌을 닦듯이 기도하듯이 같은 답변을 해드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면 환경을 바꿔서 산책을 하러 나간다든지 사진첩을 본다든지 환자분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전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엄마 부모님들이 뇌 건강 생각한다고 영양제 요즘 되게 많이 드시거든요. 이거 어때요? 이거 도움이 될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뇌기능 개선제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 아닙니다. 어떤 영양제라도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요즘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영양제를 맹신해서 병원에 안 가시게 되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 기능이 좋다는 선전이 있을 때는 광고라고 생각하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과가 입증된 경우는 약이 되지 이게 이제 광고가 되는 그런 건강식품으로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적절한 진단과 치료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보조식품으로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사실 병원에 가서 맞아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